네, 시장이 서서히 더 어두워집니다. 코스닥이 1.3%까지 하락하네요. 출발이 880선이었는데 지금 870선 정도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좀 전에 그 속보 전해드리고 나서 마이너스권 출발했는데 상승 전환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강하게 위쪽으로 뻗어 올라가지는 않지만 일단 원달러 환율은 강보합권 정도 소폭의 오른 움직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기술 배워보겠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CPI도 나왔고요. 오늘은 어떤 네. 키워드로 투자의 기술 알려주시겠어요? 예, 그렇죠. 자, CPI 업종 순환매와 2차 전지 눌림. 자, 요 세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CPI 발표는 어떻게 보셨는지, 업종 순환매, 그 순환매의 고리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도 궁금하고요. 오늘 2차 전지가 좀 유난히 많이 밀려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 오늘 그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높게 발표된 그 CPI 지수 이제 3.4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번 1월 30일에서 31일 날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를 조금 더 좀 미룰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시장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제 3.4%로 인플레가 발표를 한 이후에 다시 인플레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시장에 좀 고조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의 차이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금리를 보게 되면 지금 5.25에서 5.5% 이렇게 이제 미국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좀 길게 좀 한번 잠깐 좀 보시면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 5%를 유지를 하고 서브프라임이 터진 이후에 이제 금리 스탠스를 제로 금리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1, 2, 3 진행을 한 이후에 팬데믹이 진행이 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양쪽 하나 뭐 5, 6, 7, 8을 계속 했죠. 지금 금리가 지금 5.5%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지난번처럼 지금 QT, 그러니까 지금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스탠스는 지금 가지 못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 금리를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 효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물가 상승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대한 좀 우려감이 더 커질 수 있지만 약간 좀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작년처럼 우리가 이제 팬데믹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이제 화폐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이후에 금리 자체가 지금 인하를 한다 해도 우리가 지금 사실 물가 상승률은 2.5% 이하, 평균 물가 도입제 이하로 내려와야지 조금 연준에서도 좀 안정적인 어떤 스탠스로 좀 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에서 31일 날 이제 FOMC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동결 쪽이 뭐 확실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매파적인 발언이냐 아니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아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미국 시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애플이 오늘 보면 약보합세이고요. 아마존닷컴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또 다시 이번 올해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신고가죠. 그리고 구글 알파벳, 네, 약간 신고가를 장중은 신고가였지만 이런 기술주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가격적으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227달러로. 엔비디아 신고가이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인플레가 지금 뭐 3%를 넘어서 뭐 4% 이상 간다. 뭐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기술적인 어떤 흐름들 그리고 신고가 영역에 이제 미 증시 테크 기업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적응을 하는가, 매매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물 지수를 보겠습니다. 오늘도 선물 341.40포인트 선이죠. 제가 이게 347이 이탈이 되면서 시장은 매도 시그널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요날이었죠. 자, 1월 3일 날 대량으로 외인들이 한 1조 3천억 이상 매도를 하는 순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장에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외인들의 스탠스는 이제 선물 쪽에서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이 없이 하방으로 좀 잡힐 수 있는 이런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게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저는 이번 타이밍은 지난번에 이제 10월달, 11월달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어떤 하락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FOMC가 한 거래일수는 한 10거래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좀 기대감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0을 살짝 이탈되면 거기서 좀 바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들이 지금 물량을 좀 줄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이 1314원이죠. 그래서 환율이 지금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게 뭐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이렇게 약세 쪽으로 가는 모습은 아닌 1300 과거에는 제가 박스 밴드를 1300원에서 1310원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은 1310원에서 1330원에 요 약세 밴드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되겠다.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인 측면을 봤을 때 거래소와 코스닥을 보자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지금 2533포인트 선인데 사실 지수랑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이제 각계 전투로 이제 외인들은 선물 쪽에서 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2차 전지에서 좀 많이 좀 비중 자체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자금들이 좀 빠져나와서 다른 섹터로 또 움직임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 이제 반도체도 선별적으로 지금 올라오다 보니 조금 답답한 양상들 이렇게 좀 보이는 시장이지 않느냐. 그래서 다 투자 주체들이 이제 섹터별로 각계 전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코스피 쪽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보시면 26,800포인트 선인데요. 이게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한번 잠깐 보게 되면 뭐 업종으로 자, 이쪽도 지금 보시면 한 60일선 정도 2070포인트 정도면 다 빠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요. 코스닥 쪽이 오늘 870포인트 선인데 자, 지금 현재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릴 때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눌리는 폭이 60일선이 아닌 21선 정도, 즉 한 860포인트 정도까지만 내려오면 지금 현재부터 한 10포인트 정도만 내려오면 다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2차 전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BM이 어제 또 장중 4%까지 올라왔었고요. 예, 종가가 장중 6.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2차 전지 구조 성장 산업의 실적과 성장이 따라오는 섹터는 저는 유일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그냥 박스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내릴 때 빠질 때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 1월 12월 4일 날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1월 5일도 이제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 어제도 급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이제 먹을 게 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눌림목으로 조금 이제 지금은 1월 달까지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작년에 이게 에코프로 BM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출발했습니다. 2월부터 이 시세 자체가 이 어마무시한 그 수익을 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한 2월부터 그 전에 1월 말 정도 그러니까 다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프로 BM이 많이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30만 원 이하면 그냥 무조건 쌉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광물 가격이 지금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리튬 니켈 가격만 올라오면 이제 이 추세 자체는 이제 큰 폭의 이제 반전 신호가 나타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31만 원 선까지 내려왔는데 조금 이제 61선까지 내려오다 보니 이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물량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청산을 해서 과거에는 뭐 에코프로 BM 그죠? 올라오면 매도를 쳐서 이제 가격을 뺀다든지 포스코 퓨처를 뺀다든지 에코프를 뺀다든지 이렇게 이제 분산을 할 수가 있는 어떤 자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시장 바닥이 나온 상황에서 에코프로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보시면 63만 원이면 물론 가격이 과거에 제가 7월 26일 날 150만 원에서 일단 우리 라이브 생방송에서는 매도를 다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건 매도가 아닌 매수 자리입니다. 예, 그 얘기를 분명히 드리겠고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게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 지금 사실 비추세 국면이거든요. 비추세 국면이라는 얘기는 추세가 우상향이든 하방이든 이게 없이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다. 그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월요일 날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예,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14만 원권이면 뭐 상당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엔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액 관련해서 IRA FEOC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전액 쪽에서 이등주보다 저는 엔캠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뭐 다른 섹터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도 지금은 일단 다 빠진 상황이고요. 자, 과거에 우리가 이제 월화에서였죠. 예, 요때 이제 외인들의 매도가 나온 건 이게 삼성전자 반도체를 매수한 게 아닌 외인들이 선물 주세 어떤 포지션을 상방률로 가지고 간 상황에서 끌어올린 상황이고 그걸 물량을 청산하는 이런 자리였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의 어떤 그 반등은 이제는 이제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어떤 밸류가 만약에 지금 싸다 그러면 지금 73,000원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45,000원인데 뭐 가격적인 측면은 저는 별로 메리트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다 보니 뭐 예를 들어서 박스 어떤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매도를 해서 2차 전지 지금 내려오니 이쪽으로 매수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보게 되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주성엔진도 매수라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기관들이 끌어올리긴 했는데 뭐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오 테크닉스라든지 그러니까 리노공업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를 이 고점에서 사주는 투자 주체가 우리가 개인들이 돼야 되는데 그건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 고점에서 총알바지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오늘 같이 장이 살짝 조정이 나올 때 2차 전지를 지금 위대한 기업들 분할을 매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 있게 좀 기다리면서 1월 달을 좀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기술이었습니다.